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단원 3차시 탐구활동 몰아보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탐구활동 1, 72의 법칙입니다. 72의 법칙이란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간단한 법칙입니다. 자신이 가진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을 때 72를 연간 이자율 또는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된 결과가 바로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연수가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복리의 마법을 쉽게 예측할 수 있지요.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 부르며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달리는 원금에 매년 같은 금액의 이자를 더하는 것으로 주로 저축성 예금에 사용됩니다. 반면 복리는 원금 일 수익률을 계속 곱해나가는 형태로 주식 투자에서 자주 사용되며 지수함수적 성장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낮은 수익률이라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익률이 12%라면 71을 12로 나눈 6, 즉 6년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6년이 지나면 4배, 18년째에는 8배, 24년째에는 무려 16배가 됩니다. 이를 표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24%일 경우 3년마다 2배가 되고 24년 후에는 2의 8제곱, 즉 원금의 256배가 됩니다. 원금이 1억이라면 24년 뒤에는 256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왜 복리를 위대한 발명이라 했는지 이해되죠. 워런 버핏은 72년 동안 투자를 이어오며 자산의 98%를 65세 이후에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원금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오른쪽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12% 수익률로 72년간 투자한다면 1억 원이 약 3,497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자산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부자라 불리겠죠. 부자가 되려면 결국 복리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탐구활동 3, 자산관리 시뮬레이션을 살펴봅시다. 이 표는 제가 직접 만든 것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자산관리에 신경 쓰고 적정한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20대부터 70대까지 자산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예측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산 배분입니다. 급할 때 쓸 예금이 있고 주식 및 ETF의 40%,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50%, 나머지는 원자재 등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물론 연금 상품은 안전한 ETF나 채권에 투자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만 꾸준히 관리하면 노후에는 현재 가치로 매달 약 5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자산만 7억 원 정도, 집 한 채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실행만 하면 말이죠. 여러분의 자산이 이것보다 더 커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4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약 7%입니다. 금이나 리츠 같은 대체 투자의 약 10%, 단기자금 성격의 투자의 7%, 채권은 약 33%, 주식은 국내외 합쳐서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가 좋아서 10월까지 약 20%의 수익률을 기록, 무려 200조 원을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처럼 젊은 투자자라면 채권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려 채권 20%, 주식 70%, 나머지는 금이나 리츠 등 대체 투자에 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 10% 수준의 수익률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기에 투자하면 좋은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개별 주식 투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잡주에 손대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여러 운용사들이 추천하는 ETF 목록인데요. 그중 괜찮은 것은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타이거 반도체 탑10, 타이거 KRX 금현물, 미국 나스닥 100, 미국 S&P 500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한국 시장 전망이 밝아 보이므로 KODEX 200도 추천합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선생님 역시 금리 인상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70% 가까운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시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더군요. 첫째,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로 2022년 금리 인상기 1년 수익률이 7.85%였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달러 강세가 나타나므로 원화보다 달러 자산이 유리합니다. 둘째, 에이스 KRX 금연물로 같은 해 6.39%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S&P 500은 마이너스 18.17%,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32.58%였으니 훨씬 안정적이죠. 금리 인상기엔 이런 자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며 거래하는 게 싫고 하나만 사고 싶다는 사람이라면 그냥 S&P 500을 사세요. S&P 500은 50년 평균 수익률이 약 10%, 최근 10년간은 14.6%로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줍니다. 반면 변동성은 감소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나스닥 100 ETF를 추천합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은 약 19%로 S&P 500보다 4.5% 높습니다. 장기 복리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전문적인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유명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알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60년 평균 약 20%,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약 30%, 레이 달리오는 10%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고수익보다 잃지 않는 장기 투자입니다. 큰 손실만 피한다면 복리의 마법이 시간과 만나 놀라운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위험한 투자를 무리하게 하다 파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턴입니다. 수학과 물리의 천재였지만 신용대출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천체의 운동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2007년 워런 버핏은 뉴욕의 헤지펀드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100만 달러 내기를 했습니다.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상대는 액티브 펀드의 투자의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하자는 내기였죠. 결과는 버핏의 완승이었습니다. S&P 500은 연 7.1%, 액티브 펀드는 2.2%였습니다. 코덱스 200 역시 비슷한 실험에서 액티브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죠. 이 실험은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지수를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감정과 제약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은 펀드 매니저라도 수백억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며 두려움 없이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펀드의 사전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자율성도 제한됩니다. 반면 S&P 500은 매 분기마다 실적이 나쁜 기업을 자동으로 퇴출하고 우량 기업을 편입하는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작년 2024년 세탁기 회사 월풀 등 20여 개 기업이 빠지고 최근에는 팔란티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신흥 강자가 편입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지수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1억 원 투자 시 수수료가 약 200만 원인 반면 인덱스 펀드는 3만 원 수준입니다. 장기 복리로 보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의 레벨과 투자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레벨 1인 초보 투자자는 직장 생활을 하며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후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벨 2는 우량주를 분할 매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말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 성장 가능성, CEO의 역량, 매출과 이익, 해자 진입 장벽을 직접 분석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이폰 유저가 갤럭시로 쉽게 바꾸지 못하듯 애플과 엔비디아는 견고한 해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레벨 3은 세계 정세와 산업 흐름을 읽으며 섹터 중심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ETF를 주로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성과 수익을 병행합니다. 레벨 4는 전문 투자자로 자산 배분 원칙에 따라 매수 매도를 실행하고 때로는 수십억 연봉을 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구활동 5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자질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직접 이야기할게요. 결론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해보았나요?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요? 선생님은 롤보다는 인베스트를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투자는 전략과 판단이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슈카월드가 있습니다. 롤을 주로 했던 게임페인이었던 슈가인데요. 그가 나중에 삼성증권에 들어가 투자를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유튜브로 전직을 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투자 전문 유튜버로 성공합니다. 선생님은 롤보다는 모의 투자나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게임 속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공부하고 현실 세계관 속에서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산을 불리면서 실제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같은 판단, 리스크, 피드백을 통해 이왕이면 투자의 게임에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요. 마지막 영원한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정보 분석과 판단으로 미리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놓으면 그 회사의 유능한 인재들이 나를 위해 매일매일 돈을 벌어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본주의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회사의 일부인 주식이 열심히 일하여서 나에게 배당을 주고 가치의 상승을 주는 시세 차익으로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방법을 지금부터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가 6% 이상 급락한 날 한 유튜버가 남긴 말입니다. 제 흔들리는 마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흔들리실 것 같아서. 1. 감정에 휘둘려 거래하지 말라. 2. 제발 현금으로 투자하라. 3. 폭락할 때마다 사라. 4. 급등할 때 조심하라. 5. 스타크보다는 플로다. 6. 한국은 머니무브가 이제 시작됐다. 당신도 지금 당장 하라. 7. 포트폴리오란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8.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의 포트폴리오다. 9.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워런 버핏도 65세 이후 전 재산의 98%를 벌었다. 10. 긍정적인 삶을 살라. 11. 부자를 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내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다.